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2021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손지민 씨는 어떤 주거 형태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 아닌데 살았으면 대답을 하기가 좋았을 텐데 저도 역시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여러모로 생활하기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요즘 부쩍 마당이 있고 좀 뛰어놀 수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누구나 꿈꾸는 게 저 푸른 초원 위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도심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잖아요. 저는 그런 꿈 꾸거든요. 뭔가 꽃밭에 이제 좀 정원에 꽃을 좀 피우고 네가 예쁘니 내가 예쁘니 대화도 좀 하고 개와 고양이들도 좀 마음껏 뛰어놀고 저녁에는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과 삼겹살 파티를 이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만의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꾸는 것 같아요. 내가 살 집을 내가 네. 직접 짓는다는 거 이거 예. 얼마나 멋진 아우, 일입니까? 네. 멋있죠.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 집을 직접 짓고 나면 10년 늙는다. 맞아요. 그것도 그냥 늙는 게 아니고 퍽싹 늙는다. 예. 진짜.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제가 살 집을 직접 지을 생각 아예 하지 않고 남이 멋있게 지어놓은 집 있잖아요. 아. 그거를 그냥 사서 살든지 네. 아니면 조금 뭐 리모델링해서 예. 살든지 요 정도 꿈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나도 내가 원하는 집 한번 짓고 살고 네.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근데 김쌤 말처럼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만나볼 분들은요, 그 꿈을 현실화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꿈꾸던 그림 같은 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분들인데요. 과연 어떤 집을 지었을지 궁금하시죠?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 부러운 분들입니다. 네, 왠지 걸음걸이가 정말 이런 당당해 분들.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계신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한 분 한 분씩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마크 한클리프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8년 됐고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그 봉화군에서 집을 짓고 내려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 봉화에. 봉화에 살고 계신 집을? 마크 앤클립 씨,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예. 네. 그러면 봉화에서 사신 지는 뭐 그럼 딱 1년 되신 겁니까? 언제 가신 거예요? 네. 작년 봄에 내려왔어요. 한 1년 정도. 정말 네. 1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영국 신사의 봉화 라이프.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고 옆에 계신 분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75년 된 시골집을 2년 동안 직접 고쳐서 지금 현재 실구상리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된 김수란이라고 합니다. 김수란 씨, 네, 우리가 흔히 집은 고치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당시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사실 직접 고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답변이 아니었나. 그 힘듦이 조금 묻어 있는 네.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70살 된 시골집이 어떻게 변신했을지 역시나 조금 있다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제 집을 짓지 못했지만 직업으로 집을 짓고 더불어서 꿈도 같이 짓고 있는 건축가 이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 직업 건축가세요. 네. 집을 짓는 분인데 직접 한 채는 지으셨잖아요. 오늘 얘기할 집은 네네. 어디에 지으신 거죠? 수성구 만촌동에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와. 위해서. 이미 시청자분들 중에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아, 네. 그러게 말이에요. 꽤 네. 유명하죠? 네. 네. 우리 모두가 사실 꿈꾸고 있는 나만의 집을 짓는 꿈을 이루신 세 분이 오늘 나오셔서 너무 부러운데 그러면 오늘 나오신 이 세 분은 언제부터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을 꾸신 거예요? 먼저 마크 씨한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도 설계사 네.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학교 있을 때도 그 방안지에서 네. 칩 디자인 막 그리고 상상하고 네. 그랬어요. 네. 네, 컸으니까 다른 길로 가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여전히 하고 싶었고 이 기회 저한테 왔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꿈꾸셨고. 오. 김순환 씨는. 저는 어릴 때 조부모님하고 같이 자랐는데 네. 한옥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처마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좋았었고 덴마루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당에 있는 집을 이제 어른이 되니까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찾게 됐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네. 있었던 로망을 또 이루신 거고 네. 우리 전축가님은 언제부터? 뭐 두 분에 비해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사실은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 오. 공부를 하려니까 네. 네. 미술 입시를 준비를 해야 돼서 그게 자신이 없는 바람에 네. 뭐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니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네. 또 멋진 직업을 맞아요. 선택하셨네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 짓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폭삭 늙는다고 했는데 세 분은 전혀 안 그렇지 읽었어요.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이우진 건축가님, 네네. 제가 그 알기로 출세한 자녀가 부모님 위해서 네네.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네네. 집을 사시라고 돈을 드리는 건 봤어도 네네. 부모님을 위해서 직접 집을 지어준 아들은 직접. 처음 들었거든요. 그 과연 어떤 집일까? 부모님이 원하는 모양의 집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건축가님이 짓고 싶은 그런 집을 지으셨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집을 네. 부모님께 네. 드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네요. 시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짓고 싶은 오랫동안 짓고 싶었던 집을 네. 이제 네. 짓고 싶었습니다. 예.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설계를 하면서 가다 보니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네. 또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자식으로서 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하니 결국은 가족이 된 집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 식구들 모든 가족들이 예. 다 그 가족으로서의 마음이 들어간 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오늘 들을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네. 한 분 한 분씩 좀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 앵클리프 씨. 한국에 오신 지는 17년, 18년 정도 되셨고 네네. 봉화에 내려간 지는 이제 1년 됐는데 1년. 네. 그 전에는 어디에 사셨어요, 그럼? 저 뭐지 파주에서 아. 살았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네. 오. 한국에 오자마자 계속 파주에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 처음 왔을 때는 그 뭐지 아내랑 네. 같이 와서 예. 네. 잠깐 뭐 그 조가댁에서 잠깐 먹다가 저갓집에서. 그 다음에 오. 카톨릭 대학교에서 재영 예. 그래서 거기 캠퍼스 안에서 한 3년 살다가 캠퍼스 안에서. 그 다음에 파주로 집 사고 파주로 갔습니다. 파주에서는 그러니까 네. 단독 주택은 아니었었나요? 파주에서는 어떤 집에서 어, 사셨어요? 이거 뭐 타운하우스라고 완전 단독 아닌데 그래도 약간 조그만한 공동주택이었겠네요. 오. 방콕집 같은 거. 예. 그러면은 파주에서 네. 봉화로 출퇴 뭐 이런 건 전혀 안 되니까 학교는 그만두신 건가요? 예. 그만두고 내려갔습니다. 네. 와. 봉화에 살려고. 봉화에 네. 살고 싶어서 우와.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일을 그만두고 내려오신 네. 건가요? 네, 그것도 네. 뭐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먼저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으로 예.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네. 포기하고 아이, 그래도 내려갔습니다.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네. 물론 건축학을 가르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물리학과예요. 물리학 네네.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를 그만두고 봉화로 내려가셨다고. 가족들은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이렇게 동일하셨어요? 사실 아내랑 예.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 네. 저는 시골 살고 예. 싶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내 잘 알고 있었고 예. 우리 봉화 내려가기 전에 몇 번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전 답사를 얘기하고 좀 하셨군요. 결국에는 예. 네, 다 찬성했습니다. 아내도 네. 마음에 들어 네. 했다. 그러면 일단 이쯤에서 음. 어떻게 우리 영국 신사 마크 씨가 한국인 아내를 만나게 됐을까요? 러브 스토리를 살짝 아우, 들었으면 좋겠는데. 궁금하다. 러브스토리. 네.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네, 우선 그 뭐지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 제가 박사 과정 공부하면서 제 아내가 유학생 그래서 같은 대학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만나셨구나. 학교 불교 동아리 불교 동아리. 불교 불교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맞았어요. 영국에 있는 대학의 불교 불교 동아리에서 야. 만났다. 네. 사실 영국 사람들이 뭐 명상이나 이런 거 예. 관심이 아. 많아서 네네네. 저도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아내 만나고
아내가 졸업하고 나서 음. 자기가 한국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예. 같이 가자고 따라오신 했어요. 거군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지금 그래서 가정은 몇 식구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아내 있고 예. 그다음에 네. 아이 2명 아이 둘. 있어요. 네. 큰 아이 하리 예. 네. 중학교 1학년, 예. 그리고 중학생. 둘째는 한나 네. 초등학교 5학년. 예. 동아에서 네 식구가 살고 계시네요. 네네. 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국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아름다운 한국인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지금 잘 살다가 다시 또 봉화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정된 직장을 음. 포기하시고 오신 그래요. 거잖아요. 예. 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그 도시 살면서 뭐 안정된 직장이라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항상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만 아니고 아내도 워낙 바쁘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싶었는데 네. 그두 번째 이유는 그 한국 그 서울 살면 예. 서울 수도권에 살면 이 경쟁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교육 환경이. 어렸을 네. 때부터 그렇죠. 네. 또 그 교육 그거 음. 보면서 예.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예, 예. 예. 시골로 갔습니다. 네. 야, 경쟁이 이 치열한 데서 멀쩡히 벗어나고 다니던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갔다면 혹시 마크 씨 그 돈 많이 모았어요? 아, 조금 좀 타이트하긴 하죠. 아, 네. 네. 근데 뭐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납득이 돼요. 예. 그 도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있는 쪽으로 막 이사 가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거든요. 이 영국하고 이 교육관이 차이인가요? 네, 이거 사실 저 한국 와서 제일 불편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저도 물리학 교수 됐잖아요. 예. 그래서 네. 공부 어느 정도 잘 했어요. 예. 영국에서. 그런데 누구 저한테 막 교육 시키고 그런 사람 아예 없었어요. 제가 좋아했으니까 공부했잖아요. 예. 근데 영국에서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거 부모님 역할 엄청 크잖아요. 네. 이거 제 아이 뭐 성공하고 싶어요. 막 푸시하는 거 저도 못할 것 같고 네. 아이한테도 너무 불쌍해서 그렇죠. 예. 차라리 시골 가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시간 싶은 거 하게 있게 하자. 예. 잡고 제가 스스로 스포츠, 찾을 수 예, 있도록 했으면 더 도와줄 좋을 수 것 있는. 같아요. 어. 네. 그래도 그 학원을 좀 적게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안 보내요? 근데 사실 서울 있었을 때, 뭐 파주 있었을 때 학원 안 보내려고 대안학교 보냈어요. 아. 네, 대안학교. 왜냐면 주변에 있는 가정들 보면 예. 일반 학교 보내면 학원 보낼 수밖에 없대요. 음. 왜냐면 다 가니까 예. 자기 맞아요. 아이만 빼면 맞아. 너무 이거 뭐지? 자기가 크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 도시에서 대안학교 찾았는데 대안학교도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차라리 시골로 그냥 가자. 시골로 가는 거 나을 것 아. 같아요. 네. 이유진 건축가님 혹시 네. 마크 씨와 같은 이유 도시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교육 문제 때문에 나 내려가서 그냥 지방에서 집 짓고 살래 해서 건축 의뢰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근데 네. 비슷한 분들은 계세요. 예. 오늘 아마 소개시켜 드릴 제가 집을 지어 드린 분도 예. 약간 비슷한 이유긴 한데요. 아. 그 도시 생활에 지쳐서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하기보다 예. 이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다라는 것을 이제 예. 아시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시골로 찾으신 거죠.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제 봉화를 택하신 거예요? 봉화에 누가 계셨나요? 아는 분 계신 거예요? 네네. 사실 오. 있어요. 아. 제 아내 그 뭐지? 학사는 한국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예. 학사할 때 친구가 한 10년 전에 귀농했어요. 아, 대학 친구가 네, 봉화로 봉화로 먼저 내려갔군요. 귀농했어요. 예. 그래서 친구 있어서 좀 같이 한 2주 같이 지내면서 예.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렇고 또 좋은 점은 봉화 조금 싸요.
물가가. 네네. 그래서 제주도도 갈까 생각하는데 네. 제주도는 비싸죠. 무섭게 비싸요. 무섭게 비싸.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네. 봉화 장점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 따라 봉화를 가서 집까지 짓게 되신 건데, 근데 사실 봉화로 이사를 귀농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집을 직접 짓는 거는 쉽지 네. 않은 일이거든요. 땅도 음. 막 스스로 보러 다니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 예, 땅 보러 다녔는데 네. 사실 결국에는 우리 그 친구 옆에? 농사 네. 지우는데 네. 그 친구에서 땅 좀 샀어요. 예.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옆집에 바로 살고 옆집에. 있어요. 네. 아, 아니 뭐 오늘 건축가님도 출연을 하셨지만 건축가 분들도 많고 또 네. 이제 뭐 기술자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을 법도 한데 직접 이렇게 음. 지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네. 때도 자기 네. 집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법상이랑 뭐 그렇죠. 서류상 예. 이런 거 예. 제가 못하는데 그거는 막혔죠. 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예. 하려고 했죠. 그럼 그 전에 뭐 집을 네. 지어봤거나 네. 아니면 집 짓는 걸 좀 배웠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경험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대신에 그 봉화 내려간 친구도 자기 집 지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 그 좀 노하우랑 뭐 네. 물어보고. 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제가 같은 대학교 다니는 그 러시아 교수도 예. 러시아에서도 자기 집 지었어요. 오. 그래서 주변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받아서 네, 지을 수 있었죠. 음. 네. 어떤 그 집을 본인이 직접 지었다는 거는 네.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안 그러면 뭐 전문가한테 맡겼을 수도 있는데 아 돈이 타이트하구나. 그 무지 네. 근데 마크 돈도 씨는 있어요, 네. 어떤 집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돈 결정적인 네, 부분 네. 있잖아요.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영국식 그 벽돌집 지을까 네, 생각했는데 그거 멋있죠. 비싸요, 못해요. 와. 그 다음에 한옥집도 지을까 네. 생각했는데 그것도 비싸요. 비싸요. 못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공 목조. 주택 예. 네. 지었는데 그래도 그 집 구조는 규모, 디자인은 제가 원하는 거랑 제 가족 원하는 거 다 넣어서. 같이 얘기해서 만들어 음. 봤죠. 한옥집 어. 비싸다니까 옆에 음. 김수남 씨가 끄덕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셔서 그런 것이죠. 네. 한옥집도 네. 만만치 않나 봐요. 까다롭잖아요. 한옥은 공정 자체가 대목장님을 섭외를 맞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여기 계시는 업자분들께 견적을 많이 받는데 네. 너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 시공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냥 허물고 다시 새로 지어라. 짓는 걸 많이 와, 권해주셨어요. 근데 음. 저는 70년 넘은 집이라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직접 고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일이 점점 그때가 아마도 커졌죠? 30대라서 가능했을 수도 아. 네. 지금 이해가 된다. 뭔가. 그때 그냥 다시 하라면 못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많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어서 네. 근데 마크 네. 씨 그 네. 집 짓는데 예. 물리학은 어떻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론 물리학자예요. 이런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 잘 아는데 실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네. 전에 말했던 그 러시아 교수 예. 네네. 전자공학과 예. 네. 그거 좀 도움이 됐어요. 오, 네. 그래도 이제 설계 도면 정도는 바싹하게 그렇죠,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도움이 돼요. 아, 뭐 숫자 어느 정도 잘하니까 뭐. 예. 그럼 막 신경 쓴 네. 부분이 어디에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집에 이 부분 뭐 아. 아내가 원하는 거, 뭐 아이들이 그렇죠. 원하는 거. 그래서 다 얘기했을 때 가장 갖고 싶은 거 네. 얘기했을 때 제 첫째 아이는 2층 집 예, 이층 집. 원했고 그래서 2층에서 2층 방 만들고 예.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많이 활발적이에요. 예. 아. 자기가 집 안에서 뭐 운동할 수 있게 그 클라이밍 월, 오. 집 안에요? 예, 집 안에 오. 클라이밍 월 우와. 만들어줬어요. 예. 오. 그리고 아내가 바주 살 때 부엌 아주 작았어요. 작아서. 예. 그래서 싱크 때 예. 거의 뭐 음식 준비할 때 너무 복잡해서 좀 여유 있는 예. 오. 부엌. 그리고 뭐죠 경치 있는 부엌 네. 네, 원했어요. 네. 그렇게 뭐 좀
없지만 네, 그렇게 그 만들어봤습니다. 얘기로만 듣지 말고 네. 저희가 한번 직접 마크 네. 씨가 디자인한 보금자리 집을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 아. 보겠습니다. 와, 일단 봉화의 풍경은 좋죠. 아름다운 풍광이 일단 압도적이고요. 2층이네. 2층 집. 와, 짓는 이거 과정이군요. 과정부터 보이네요. 야, 클라이밍 그, 치죠. 이거 클라이밍 볼.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가 정말 좋아했겠습니다. 한국 부모님 같으면 학원 가야지 뭔 집에서 클라이밍이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목공 아, 작업을 이거 제 하는 러시아 친구. 아, 러시아. 예, 하나 라인이에요. 전자공학과 교수님. 딸방.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 원하는 거는 해가 질 때, 이거 선셋 할 때 그거 볼 수 있게. 창문을 크게 좋다. 만들었군요. 역시 러시아 교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분 없으면 제가 집 완성할 수 멋지게 했을 거예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구나. 야. 오. 이거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네. 클라이밍을 하는. 예, 첫째 아이 뭐 둘 다 써요. 그 이유진 건축가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 아직 완성된 집은 아니었는데. 네. 네네. 뭐 굉장히 솔직해서 행복한 집이죠. 제가 직업으로 이제 집 짓는 분들을 만나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겉보기에 되게 치중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런 집은 정말로 네. 그냥 내가 원하는 예. 내가 행복한 집이라서 음. 보기가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소망이 가득 맞아, 담긴 그러니까. 집이기 때문에 정말 네.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고 저희가 불러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 짓는 데는 총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집 짓기 시작할 때부터 예. 중공할 때까지 18개월. 1년 반 됐어요. 정도. 예, 예. 오. 그때 제가 그 계속 교수 예. 일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중에 그 대학교에서 일하고 가르치고. 네. 주말에는 끝나자마자 공사하고. 그 러시아 교수 데리고 공부하러 내려가고. 분이 고생하셨네. 그 교수, 은인이셔요. 예, 너무 감사. 그래서 집 옆에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동료 아. 교수님이 네. 고생하셨네요. 네. 아. 직접 이렇게 짓고 사니까 뭐가 가장 좋습니까? 가장 좋은 점. 제가 아침마다 네. 나가서 앞마당 앞에 밭도 있고 예. 산도 있어요. 너무 조용하고 약간 안아주는 느낌 매일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봉화가 안아주는 남자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본인이야 뭐 봉화가 안아주고 다 좋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아이들 교육 네. 맞아요. 때문에 네. 선택하기 그렇죠. 오히려 봉화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만족을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1년 살다가 제가 물어봤죠. 네. 어떤지. 그래서 거기 학교도 좋고 그리고 어. 시골이니까 애들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 아주 소중하게 예쁨 잘 받고. 보고 잘 지원해주고 네. 딱 불만 딱 하나 있어요. 음. 첫째가 그 약간 미식가예요. 근데 주변에 맛있는 식당만이 없어요. 아 서울에 있으면 맛집. 뭐 이탈리 그렇지. 음식도 먹고 인도 네. 음식도 다양한 먹고 뭐 한국 식당이 음식. 있는데. 네, 벙어가 그거 안 되니까 좀 아쉽다고 합니다. 그럼 아빠가 요리 실력이 늘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소리만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도 짓기 전에는 요런 집 지어야지 했는데 막상 다 짓고 나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그렇죠. 봉화 내려갈 때 귀촌할 때는 네. 정말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것 좀 힘들다. 그런 것들이 예. 있죠. 없진 않죠. 네. 네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그 돈 버는 거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직장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교수는 그만두신 예,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일 생각하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1년 지금 뭐 1년 있겠지 됐으면 하고. 돈 다 떨어졌겠는데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 그래서 뭐지? 네. 사실 근데 내려올 때 뭐지? 기다려봐요. 기다릴게요. 내려올 때 큰 이유 중에 하나 애들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가자마자 직장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거 파트타임 일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볼 수 있고 네.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애들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선생님 지금 와. 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 또 일 조금씩 하고 네.
그리고 시골 살다 보니까 뭐 제가 먹을 거 직접 농사지고 먹고 예. 그리고 학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예. 그래서 나가는 돈도 적죠.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때 예. 서울이나 멍원나 비슷해요. 예. 아, 그리고 이론 서울, 물리학 어디 도망 안 가거든요. 어. 네, 나중에 또 다시 가르치실 수 아유,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아유, 교수님도 할 수 그럼요. 있고. 자, 이렇게 봉화로 오신 영국 시사 마크 씨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상주에 아주 오래된 시골집을 사서 직접 고치셨다는 김순환 씨 이야기 좀 자세히 궁금한 들어볼까 거 많습니다. 하는데 예. 언제 사서 얼마 동안이나 고치셨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집을 알아본 지는 10년 정도 10년이나 걸렸었고요. 알아보셨어요. 네.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네. 이제 결정을 하고 경북 상주로 가게 된 케이스라 사실 20대 초반부터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예.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30대 중반에 실행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대부분 제 연령 또래에 좀 일찍 귀촌하게 그렇죠. 된 나이거든요. 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골집을 알아보게 됐을 때 대부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쵸. 근데 시골집을 2천만 원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네. 2천만 원에 구하신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마당도 있어야 되고 본체와 별채가 있어야 되는 음. 조건이었는데 예. 이 집이 저한테 10년 만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집이 너무 화장실도 없고 아, 화장실이 그리고 없어요? 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뒤에 있었는데 다 뭉개진 상황이었고 1년 반 이상 비어져 있었던 부분이요. 뭐 수도 자체도 설비가 아예 안 되어 있던 집이어서 그냥 지하수로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집 앞에 마을 해관에서 거의 식사를 하시고 화장실도 거기서 쓰셨더라고요. 예. 그랬던 집이었으니까 돌아가시고 집을 내놨는데 구매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을 제가 구매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할머니 소유이긴 했지만 네. 실거주를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1년 반 정도 예. 부동산에 나와 있었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 1년 반은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던 집인 거예요? 네, 비어져 있었어요. 오. 왜 샀어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나 그거. 네,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 반대가 정말 심했었어요. 이거 네. 구매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근데 원래 2020년도 5월에 처음에 이 집을 보러 가서 그 장미꽃이 새빨갛게 피어 있는 담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 능소화도 70년 된 능소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완전 반했는데 여기구나 했구나. 담장에 네. 빈 어. 꽃들을 근데 보고 5월 달에 이 집을 봤는데 반대가 심해서 그냥 마음에 포기를 하고 아. 있었는데 오. 10월에 꿈속에 나타나서 또 보러 가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10월엔 장미꽃도 어. 없었는데 10월에 그때 갔더니 능소화가 펴 있더라고요. 5월엔 장미꽃이 예. 펴 있고. 아니 아. 근데 네. 솔직히 뭐 2천만 원 안 되는 2천만 원 정도의 네.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 놀라울 일이잖아요. 그 몇 네. 평이에요 그게? 독채 별채 이 네. 집이 두 개인 그 건데. 대지는 74평이고요. 네. 본체는 10평이고 별채는 7평인데 네. 수도가 없어서 공사해야 된다고 부탁드려서 200만 원 깎아서 또 거기서? 1,800에. 네. 1,800만 800에? 네. 수도가 없기 때문에 이분 뭔가 좀 이렇게 집 네. 사는 재주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뭐 하며 사셨어요 그 전에는? 저 대구에서 살 때 일반 직장인 분들처럼 네. 그 직장 생활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녔던 직장이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하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나서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이제 시골집을 더 많이 보러 다니게 됐고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1년 정도 세계 여행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운명처럼 네. 다가온 네. 집입니다. 그럼 우리 수란 씨도 마크 씨처럼 도시 네. 생활 하다가 귀촌한 음. 케이스인데 네. 그럼 비슷할 것 같아요. 세계 여행도 네. 다녀오셨고 네. 지금 돈이 타이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아. 9살 때 네. 저희 친구들이 주판을 배우러 학원을 다닐 때 네? 저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우와.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IT 쪽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저는 상관이 없는 직업이거든요. 네. 재택근무를.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만 저한테는 와이파이와 노트북만 있으면 그럼요. 돼서요. 네. 막 씨 어때? 이거 집에서 이거 해보시면 제가 되겠다. 원하는 재택근무. 네. 세계 어디든 나의 오피스. 네. 괜찮다. 그래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도시가 싫어서 떠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저는 대구가 너무 좋고 예. 사실 이사 가고 난 뒤에 상사병이 좀 한 2년 정도 왔었어요. 거꾸로 이제 네. 시골집을 꿈꾸다가. 네, 시골에 있으니까 대구로 또 오고 싶고 이래서. 예. 네. 근데 그 시기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주로 정한 이유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로 15분 거리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문화생활, 여가생활 예.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거리를 생각해서 집을 구하게 됐어요. 진짜 오랫동안 네. 생각을 맞아요. 한 네. 귀촌인 10년 넘게 만큼. 준비하신 말. 그렇습니다. 아주 치밀해. 치밀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우리 김수란 씨의 상주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 이런 집을 집을 샀어요? 사셨단 말이에요? 와 이게 수도도 야, 없고 이거는 살 화장실도 생각이 없는 안 들 집. 것 같아. 와 내부가 오 마이 어머, 갓. 정말 허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이효진 있을 건축가님 것 상태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만약 저런 집에 의뢰가 들어오면 정중히 거절하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마음을 네, 흔들었던 네, 네, 네. 10월의 이게 능소화가 유혹적인 그 나왔습니다. 거의 전쟁 직후의 집 같아요. 정말 와. 절묘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네요. 오. 수영장도 있어요? 네, 이야. 와. 제 로망이어서. 마당에 우와. 수영장 이건 진짜 로망 실현입니다. 네, 저는 별채예요. 우와. 너무 고즈넉하고 단정해요. 예쁜데요. 막 막씨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할머니 분들 오래된- 남겨주신 거. 옛날 TV. 예, 이야. 어머, 이렇게 변했어요? 네. 카페 와. 같아요. 마당에 인조잔디도 한 것 같습니다. 어.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 인조잔디. 깔아서. 와. 네. 와, 이야, 저 모습을 갖출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아까 마크 씨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집? 예, 저 놀랐어요. 그 네. 처음 사진 보고 예. 그냥 정도를 부셔야 될 보니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거칠 수 있으니까 진짜 대단하죠. 네. 정말. 아니 집을 딱 보면은 그 뭔가 좀 그래도 젊은 분이시니까 현대적으로 좀 바꿨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집이 갖고 있는 운치와 뭐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게 이제 살려서. 예. 좀 네. 편하게 막 바꿨잖아요. 근데 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화면 볼 때 보니까 고가구 옛날 네. 이게 할머니가 쓰시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집 네. 이 집이 그 결혼하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라 어머,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 나이는 20살이었고 할머니 18살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혼수품으로 갖고 온 가구가 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와. 저 집에 그 옷장 옆에 1962년도 달력도 나왔거든요. 와. 근데 저희 어머니가 62년생이세요. 그래요? 근데 62년 5월 3일에 태어난 날짜를 확인했는데 월요일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어머니 선물로 드려야 되는 그 달력. 그래서 더더욱 저기 있는 가구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역사 살아 숨쉬는. 영국에서 오셨다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 영국 여행 갔을 때 500년대 호텔에서 하룻밤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정도는 오래됐다고 전 생각 안 했거든요. 예. 네, 야, 이 술이 전과 후를 보니까 완전 다른 집이 됐는데 네. 저런 거 보면은 저처럼 그냥 내가 짓거나 고치지 말고 남이 술 뺏고. 지어놓은 집을 그냥 사는 게 낫다 싶은데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나 보죠. 그 사실 그 처음에 집을 수리 비용 견적을 봤을 때 한 채당 1억 넘게 그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두 채니까 2억이라서. 1,800만 원 주고 산 집인데. 네, 그래서 그 돈이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수리비 1,000만 원에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저 집이 조금 그 제 예산에서 오버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2,900만 원 들여서 고쳤거든요. 오. 그 저렴한 가격에 일단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인건비가 많이 컸고 두 번째는 마당에 보시면은 그 방부목 담장이 있어요. 그 자재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재 3등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자재 금액을 30~40% 정도 낮출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집 대문은 고물상 찾아가서 7만 원에 사갖고 온 대문이거든요. 재사용에. 네, 그 오. 검정색 대문이 있는데 네. 그 대문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려니까 200~300만 원 넘게 줘야 그쵸. 되더라고요. 비싸죠. 그래서
보물상 4군데를 돌아다녔더니 저 대문이 보여서 7만 원에 사오고 그리고 요즘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네, 네, 네. 예, 그걸로 좀 금액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됐어요. 야, 그 마크 집 옆에 사는 러시아 교수님 알았으면 더 싸게 했어요. 아 그러네. 이효진 건축가님, 네네. 그 건축주들이 새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 오지만 네네. 리모델링 리모델링. 해달라는 그런 의뢰도 있죠. 있죠. 예. 네. 근데 저 정도는 안 되죠. 그 건축가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리모델링을 설계하는 것이 더 신축 어려운가요? 설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지어져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처럼 예. 네. 예전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은 네. 이제 그걸 남겨두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럼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따라야 돼요. 살리면서. 그럼요. 뭐 설계도 그렇지만 네.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새로 짓는 거면 그냥 뭐 순서대로 주르륵 하면 네. 되는데 시원하게 그냥. 뭔가를 지킬 게 있으면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조심해야 되기 아.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직접 하지 발품 팔지 않으시면 사람을 사서 하시면 훨씬 더 비싼 게 아. 리모델링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김순환 씨 직접 해내신 그러니까.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맞아요. 해보니까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공사 중에. 네. 사실 제가 그때 당시 공사할 땐 30대 그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업자분들을 정화조 공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도 배관까지는 사실 실제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을 모시고 왔어야 됐는데 네. 그 정보가 많지가 않고 시골은 더더욱 그 공유가 인터넷에 잘 안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철물점 가서 작은 부속 같은 걸 사기 시작하면서 그 사장님들하고 친해지시면 예. 그분이 잘하시는 소개를. 분들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게 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그 나이가 어린 여자인데 여성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정화조 10인용 묻어야 되는데 이거 견적 좀 봐주세요 이러니까 다들 사장님들이 장난 전화로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 진행할 때 그 마당 공사할 때도 레민콘도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어머. 경미장 사장님도 제가 섭외를 하고 네. 처음에 다 장난 전화로 받아들여셔서 아. 섭외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아. 이게 공사장 같은 곳이나 건축은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고 저분들 모시고 올 때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공부를 먼저 제가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원한다고 확실히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집이었기 네. 때문에 집 치우는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 할아버지가 또 직접 지으신 집이라. 예, 철거하는 과정부터 그 별채 아까 사진 처음에 네. 보셨으면 그 앞에 땔감이 엄청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께서 70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원래는 아궁이를 뗀 아이고. 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내셔야 돼서 이제 땔감을 엄청나게 모아두신 거예요. 근데 저게 땔감이 1톤 트럭으로 3대가 나왔거든요. 3톤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저거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세상에. 이거 혼자 남을 홀로 계시를 할머니를 네. 위해서 할아버지께서 1톤 트럭 3대 분량의 네. 장작을 근데 이제 준비하고 돌아가시고 가셨구나. 자녀분들이 기름 보일러를 놔주셔서 사용을 안 하시고 할머니께서 한 23년 정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짠했어요. 정말 그 네. 시골집만이 가질 수 있는 낭만을 네. 고스란히 간직한 집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골 집은 제가 듣기로는 막 바람도 세고 겨울이 특히나 춥다고 들었는데 벌써 네. 2년을 사셨으니까 네. 겨울을 2번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나요? 사실 시골집은 대부분 걱정하시는 게 단열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은 단열을 공사를 했는데 사실 집에 그 창호 문이 있어요. 그 창호 문은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그 창호 문을 대부분 철거를 하고 유리를 집어넣거나 샤시를 넣어서 단열을 하는데 네. 저는 그대로 살렸거든요. 네. 대신 텐마루에 그 포장마차 가면은 그 비닐 천막 네네. 있죠. 그거를 설치를 해서 비닐 천막과 그다음에 바이 샤시와 그다음에 창호문이 있어서 3중이 되니까 겨울에 바람을 예, 막아주긴 바람이 해서. 막아주는 효과가 어.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냈어요. 네. 겨울 포차 느낌 나겠네요. 네, 맞아요. 텐마루 포차라고. 네. 온기가 나가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그 주변에 저처럼 그
자기가 그런 거 지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주변에 누가 지어놓으면 구경 가는 친구들이 있죠. 너무 주변에. 좋잖아요. 사실 저는 친구가 서울과 대구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주가 중간이라서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와서 네. 집을 보고 어떤 공간, 어디를 제일 칭찬을 많이 하던가요? 사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친구들은 물놀이장을 아, 정말 마당이 좋아하고 네.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텐마루 포차를 그렇죠. 가장 좋아해요. 마크 씨도 저 이왕 네. 집 짓는 김에 아이들 위해서 좀 풀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그쵸? 생각했는데 여기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집이 반대했어요. 옆집이. 먹이 때문에. 모기. 먹이 생길까 봐 하지 말라고. 그 야외 수영장 네. 있으면 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그쵸, 그쵸. 사실 관리하기가 네. 쉽진 않습니다. 옆집이면 그 러시아 교수님 집 아니. 아니고 그 먼저 아내분, 귀농하신 분. 먼저 귀농한. 예. 그 안에, 예. 안에 학사 친구, 대학교 네네. 친구. 그렇습니다. 네. 먼저 러시아 산- 사람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참 그토록 원하던 시골집에서의 삶을 정말 이루신 건데요. 이뤄낸 거죠. 예. 나 진짜 시골집 사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수란 씨?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네. 너무 조용하고요. 아. 예. 그리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그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은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좋고 네. 그리고 마당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음. 밤하늘에 별이 진짜 쏟아지듯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에 마을 해관이 있는데 마을 해관 옆에 그 등나무가 있는 그 야외 헬스장이 있어요. 예. 오. 거기 등나무에 위에 참새떼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365일 참새 소리 들을 예.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참새와 함께 운동하는 네. 거네요. 지금 네. 이 집은 마크 씨는 아십니다. 예.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그 새소리. 아늑함과 네. 좋은 거 맞아요. 부럽습니다. 네. 아. 이제 좀 이우진 건축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건축가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한 지는 12년 정도가 지났네요. 네. 오. 10년이 넘으셨는데 네. 다양한 이제 건축물들을 설계하셨을 텐데 네네. 어떠한 뭐 일들 하셨나요? 이제 상업 건물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 작업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네. 그러죠. 이제 주택하고 이제 상업 시설이 같이 있는 결합된 건물. 곳들. 네네. 그런 것들. 골고루 문화 시설도 두루두루. 있고 뭐 골고루 했습니다. 그중에 주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특별히 주택을 좀 집중적으로 주로 설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졸업할 때쯤 예. 졸업식 때네요. 이제 그 졸업식장에서 저희 학과장님이 이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짧게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일까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무실을 독립을 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내가 건축이라는 걸 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막연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에 주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요. 가장 잘 직접적인 지어졌을 때.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사는 네, 공간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 주택 딱 집은 몇 채나 설계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근 한 10채 넘게 지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일을 하면서.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택을 짓는 분들은 나의 평생에 한 번의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네네. 요구 사항이 많지 않을까. 저도 네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어떤 요구 사항이 제일 많아요? 집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두 분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있듯이 네.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제 돈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잘 듣고서 그걸 잘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좋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쁜 분이라기보다 제가 까다로운 분들. 공감하기 어렵고 까다롭고 아.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시는 게 어. 사실입니다. 네. 예. 보통 그 집 한 채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가마다 아마 작업하는 기간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갖고 계신 정보는 한 2달, 3달 설계를 예, 2달, 3달. 설계. 네.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어. 그래서 뭐 길어봤자 1년 넘기지 않는다라고 어. 생각은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의뢰를 문의를 하셨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데 네. 처음 만났잖아요, 제가. 네. 집을 의뢰하시는 분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두세 달 만에 그렇게 도면을 네,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제가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분도 이제 건축가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런 시간을 여유를 좀 두다 보니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설계만 말씀드립니다. 6개월 네. 정도 투자를 그게 하는 게 네네. 뭐 기간도 비슷하고 음. 감히 그 출산 집이 완성됐을 때 기쁨이 네네. 출산의 어떤 기쁨하고 좀 어떻게 견줘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저희야 뭐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머리를 쓰는 거라서 뭐 몸이 힘들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업무 시간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음. 저희도 같이 꿈꾸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의뢰인이 꿈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같이 꿔드리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직업인으로서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한 분의 꿈의 어?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유진 건축가가 설계를 한 집인 오. 거죠. 어떤 집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집은 그 밀양 삼당진에 있는 집이고요. 밀양. 네. 그 의뢰하신 건축주 분들의 가족 관계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오, 아니라 엄청 큰데요? 그 자매 두 분이 예. 네.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자녀들은 서로 이종 사촌지간이죠. 예. 그 자녀들이 같이 이제 사는 예. 그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 30대 다 장성한 성인들이라 그러니까 가족이면서도 서로 각자의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을 저한테 이제 의뢰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우연찮게 그 유기견 4마리를 들이셨어요. 원래는 해운대 아파트 사셨는데 네. 이제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가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민원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기회에 한번 시골로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저를 만나신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으신 집 중에서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집은 역시 부모님 댁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제가 건축가로서 제일 특별하다 집이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저렇게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예. 이제 분들을 만나서 한 집 같으면 저런 집 예. 그리고 제가 뭐 초반에 작업했던 또 집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는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만드신 그 집은 부모님이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들이 먼저? 그렇죠.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고요. 오. 이제 집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네. 저는 이제 그 기회를 그냥 냅다 받아서 넙죽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작을 했죠. 네. 다른 일반 건축주 의뢰했을 때처럼 그냥 상의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부모님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바로 그냥 설계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니까 네. 뭐 제가 의뢰인한테 이것저것 묻듯이 하는 게 경상도잖아요. 그냥 쑥스럽기도 하셨던 했고, 얘기예요. 네, 쑥스럽기도 했고 눈치 안 보고 그냥 하셨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늘 이제 곁에서 봐왔으니까 네. 시작할 때는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네. 과연 어떤 집인지 보나요? 보고 난 네네. 다음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유진 건축가가 부모님을 위해서 설계한 집 한번 만나보시죠. 굉장히 좀 심플한 집. 네, 대구의 만촌동에 있는 네. 그 집입니다. 나무가 좀 눈에 띄네요. 우와. 오, 내부에도 나무를 위한 공간이 많이 있네요. 밭과 안이 다른. 네. 어머, 여기 모델하우스 아니죠? 저렇게 많이 보여요? 가장 그 밖에서? 주안점이랄까요? 가장 우와. 먼저 컨셉할 때 창이 진짜 지금 보신 크다. 것처럼 예. 저 집은 바깥에서 집이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집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무엇이 보이냐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부도 외부 같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이곳은 목욕탕인가요? 네네네. 어머나. 무슨 그 펜션 같은 느낌. 음. 그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깍두기처럼 사각으로 네, 그냥 직사각형에. 이렇게 그냥 네. 땅콩주택 같기도 하고 근데 네네. 안은 자연을 가득 품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네. 정말 저는 뭐 뒤늦게 아들 낳아서 건축을 시킬 수도 없고 아니요, 궁금한 게 네네. 건축비 많이 들었을 건데 결제는 어떻게 됐을까? 아, 부모님이 저렴이는 주셨나요? 부모님이 아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비싸기는 못했어요. 그래도 받을 거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받아요. 네. 그럼 다 짓고 난 다음에 네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통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세요. 네. 아침잠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제일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던 그 앞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네.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테마루로 이렇게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차를 끓여 드세요. 그러면서 차 끓여 드시다 보고 뭐 이래저래 이제 책도 좀 읽으시다 보면 이제 동이 트죠. 네. 그러면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 물 위에 이제 햇볕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좋아하시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집 지을 때쯤 은퇴를 하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하는 분이라 이 자식으로서 늘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좀 편하게 좀 여유롭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저 집은 이제 계시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라는 건 무슨 두 분 일이죠? 이제 시골 생활하시는 거 잘 아시겠지만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네. 이제 주택은 밖에 보통 나가서 이제 뭐 그 마당 팻마루도 쓸고, 쓸어야 네. 되고 이제 또 성격상 이렇게 이제 마당에 이렇게 막 나뭇잎 떨어져 있고 네.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예. 분이라 그것도 좀 예. 치우셔야 되고 이제 그러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성격이시라서 저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도시에서 이렇게 막 밖으로 차 타고 다니시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뭐 또 술도 드시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식 입장에서 보기 좋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께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까 그 목욕탕이 좀 저희 네. 인상 네. 진짜 깊어가지고. 마음에 들어. 네. 진짜 탐나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저희 엄마가 집을 지으면서 네. 저한테 딱 2가지만 요구를 하셨어요. 음. 저희 아버지는 사실 처음부터 주택 짓는 걸 반대하셨고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아예 안 지었으면 반대를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셨고. 이제 엄마의 요구사항 2가지 중 하나가 주방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방이 작아서 어차피 이제 당신 이제 예. 저희 부모님 2분이 사시는 음. 거니까 쓸데없이 크지 않고 작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음식하고 바로바로 이제 먹고 치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랑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욕조가 이렇게 타 넘어가는 욕조 말고 아, 타 넘어서 그렇죠. 들어가는 욕조 말고 음. 그냥 내려가는 욕조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 2가지를 나이 말씀드렸어요. 드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그 욕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바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욕조가 욕조를 네. 밑으로 있고 내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욕조에 앉았을 때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일상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그렇죠. 경험하지 네. 못하는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높이로 뭘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앞에 이제 정원을 하나 두고 창을 좋다. 이제 내서. 창도 이렇게 다 열면 이제 없어지는 창을 만들어. 사실 이유진 건축가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집이 타 방송에 먼저 소개된 이후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뭐 재미있는 일 없었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의뢰는 많이 들어오세요. 예. 의뢰는 많이 들어오시는데 주택 설계 의뢰가 많이 네, 들어온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의뢰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일단 그 설계비를 듣고서는 물으시고는 놀라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건축비가 그런 분이- 타이트해서 네. 다들. 그런 분이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해는 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리던 6개월이라는 시간, 예.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그만큼 여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멋들어진 집을 지어준 분이라면 본인의 집도 좀 멋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돈이 없어서요. 제가 하는 일은 제 돈으로 집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남의 설계를- 돈으로 네. 짓는 네. 거라서. 네. 근데 저는 막상 아직까지 제가 제 집을 지을 만한 그 돈이 없어서.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듣고 하니까 네. 좀 용기를 좀 내야겠네요. 오. 아니, 그럼 공동주택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건축가인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뭔가 좀 놀러 가고 싶은 집을 지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의외의 답변이네요. 아파트. 계획은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나는 또. 네. 내집 짓겠다. 꿈은 오랫동안 꾸고 있죠. 네. 오랫동안 그래서 틈틈이 뭐 여유가 생기면 설계도 하시고. 슬슬 그립니다. 네. 오. 세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내가 오랫동안 집을 꿈꿔왔고 틈틈이 어떤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설계도 머릿속에 또. 그러면 저희 두 분 집을 이미 지으신 꿈을 이루신 분 집은 봤으니까 이유진 건축가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살짝 꿈을 얘기해 주신다면. 두 분이 짓고 좀 실현하신 거랑 제가 꿈꾸는 집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오. 저는 그냥 그 자연과 소통하는 집. 야. 그러니까 늘 자연이 내 가까이에. 발치에 있어서 음. 자연을 그냥 일상에서 그냥 계속 느끼면서 사는 집. 그런 집에서 살고 싶죠. 주변에 친한 분들이 네네.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되게 싫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돈 좀 적게 들이고 멋있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비슷한 말이 하나 있죠. 있습니까? 싸게 고급스럽게 지어달라는 네. 거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네. 주문이다. 근데 그런 집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어폐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제가 지은 집이랑 예. 두 분이 지은 집이랑 어느 집이 좋냐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알 것 모두의 같아요. 꿈이 담긴 그럼요. 집이야말로 정말 좋은 집이 아닐까라는 그렇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서 두 분께서는 이제 집을 직접 짓는 로망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크 씨부터. 저는 그 복잡한 도시에 나와서 네. 그 넓고 자유로운 시골에 사니까 네. 저도 마음 여유 있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유를 네. 찾으셨고 여유를 앞으로 더 여유 있게 네. 지내고 싶다 얘기해 주셨고. 사실 이 집을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70년이라는 세월의 가치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던 집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할머니께서 머물다 가신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집하고 같이 나이가 들어갈 거고 30년이 있으면 이 집은 100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집과 같이 이 집에서 쌓았던 추억을 저도 같이 만들어 가고 싶었던 그런 로망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 집이 저한테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이랑 가치는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규정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집이라는 거는 뭐 그 규정된 금액적인 가치를 떠나서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소망과 바람이 녹아든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집에서 같이 저도 1살, 2살 나이 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에요. 네. 100살이 된 그 집, 상주 집에 살고 계신 수란 씨의 모습 지금 막 머릿속으로 네. 그려지거든요. 아니 100살 됐을 때 그거 해야죠. 텐마루 포차에서 파티해야죠.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집에서 하고 네. 싶은 계획, 뭐 하고 싶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야코 씨. 이 집에서 예. 뭐지 아직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아직 시골 생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예. 네. 적응하고 조금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손때가 묻으면서 또 추억도 더 많이 생기겠죠. 수란 씨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30대였는데 예. 지금은 40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
나이 들면 저도 그때도 60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네. 되면은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멋있는 어른으로 시골집과 네, 함께 성장한 네. 수란 씨의 모습이 충분히 기대가 이유진 됩니다. 건축가께는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집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 집이란 뭘까요? 아까 제가 집을 짓는 게 이제 꿈을 짓는 거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꿈을 꿔서 집을 짓는 것이 꿈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란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짓기 전에는 꿈을 꾸는 거고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살면서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좋은 공간이란 거는 나를 완성시켜주는 공간. 그게 좋은 공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덕분에도 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과연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뭐 여력도 있고 기회가 닿는다면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내 집 짓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집을 지을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 예. 아주 작게나마 나를 위한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